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어, 시황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정말 오랜만에 또 찍지만, 최근에 진짜 많은 급등이 있었어요. 시장 변화도 지금 굉장히 빠른 상태고요. 어,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근데 기존의 거랑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요. 왜냐면은, 기존의 내용이랑 달라지면은 영상을 찍기로 했었으니까, 달라지면 영상을 찍기로 했지만 많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찍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 계속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은 다 분할 매도 형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시나리오 여러 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세 번째 시나리오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상승 결국에는 좀 이제 기대는 했었어요. 사실 이때 떨어질 때 좀 많이 조정을 줘서 제가 다시 재매수 크게 할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다시 상승을 할 때 또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이제 지지선, 강한 지지선을 맞고 이걸 못 깼어요. 못 깨고 결국에는 다시 재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때 상승할 때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지금 완전 급등 패턴이잖아요. 지금 이 모습 보이시면. 근데 이런 패턴 보여줄 때는 사실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도 알트코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상승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많이 회복을 해줬지만 다른 코인들은 그러지 못한 코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 상승장,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다시 이제 순환매들이 돌면서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겪으면은 알트코인들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동방 상승을 일으켜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16,000달러를 넘기면서 지금 전고점이라고 하죠. 전고점 근접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 여기 지점을 넘으면서 굉장히 알트코인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아마 저항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0% 정도, 그 정도 75% 정도는 이미 매도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바라시는 이거 전고점을 넘기고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도 많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존 대응대로 아쉬움은 항상 남기 마련이에요. 매도를 하더라도 어, 항상 최고점에 매도하지 못했던, 제가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건 사실 이 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제가 매도를 처음 시작한 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 크게 저는 이제 아쉬움은 사실 남진 않아요. 하지만 비슷하게 대응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 시드머니가 좀 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매도를 너무 많이 들어가셨거나.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근데 사실상 이런 상승장을 지금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2017년 같은 이렇게 전고점을 넘기고 큰 상승,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음, 한 10%, 20% 정도만 남겨놔도 사실 많게는 이제 30% 정도인데 시드머니가 좀 적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자금이 한 30% 정도 남겨야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상승에서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 10%, 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네, 그 정도를 남겨놓으면은 어차피 크게 상승, 지금 모든 분들이 이제 바라는 상승이 뭐 여기서 또 2배, 뭐 3배 이렇게 가는 걸 또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승이 왔을 때 한 20% 진짜
20% 정도만 남겨놔도 그 자금이 다시 또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론 아쉬움은 남아요. 항상 아쉬움은 남지만 여기서 다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크게 아쉬움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크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금이 진짜 빠르게 녹겠죠.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들고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남겨놓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상황이랑 그런 뭐지 판단을 해서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제 생각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영상 찍었을 때 올려드렸었죠. 그때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진짜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제 예상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측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시점 차이나 그런 건 있었지만, 하지만 음, 하락 패턴이나 조정 정도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매수를 크게 들어갈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떨어지면은 매매수를. 근데 아쉽게도 아쉽지만 기분은 좋은 아쉬움이죠. 왜냐면 많이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주고 바로 다시 반등은 했지만 여기서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불장 패턴이죠. 사실 비트코인만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아마 조정을 여기까지 줬을 거예요. 근데 예상외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올라간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번 비트코인 그 상승이 계속 이어져서 알트코인들도 계속 이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 억지로 올려준 것을 다시 뺄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물론. 하지만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여기서 조정을 받고 하락하면은 여기서 좀 조정을 주겠지만 조정 나오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길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그 시나리오를 조금 좀 아직 이번에는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어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다시 크게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몰라요.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60만 원. 지금 60만 원인데 제 목표가 50만 원대 이상에서 이제 이미 도달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60% 정도는 65% 정도까지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60%에서 65% 정도, 그 정도 매도를 나간 상태고, 이 현금은 다시 재매수 같은 경우는 기회가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다시 진짜 크게 하락해야지만, 이 코인 시장은요,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진짜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고 다시 재매수 들어가거나 안 합니다. 그 뭐 물론 이런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계속 먹겠죠. 수익도 계속 보고. 근데 그거는 진짜 진정한 하락장이 오거나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100%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확률이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이 뭐 80%, 하락이 2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80%에 계속 베팅을 하다가 그러다가 20%한 번 딱 걸렸을 때는 진짜 진짜 그 손해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존버를 하면 다시 올라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 계시겠지만
그러지. 이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코인 시장에서 계속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이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문은 아마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네,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점 차이지만 어쨌든 목표가 도달했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기존 계획대로 변화 없습니다. 이더리움까지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요 사이까지 분할 매도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에서 20%그 정도 남겨놓을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 쭉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10% 20% 가지고 가는 거죠. 계속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올라가서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냥 안 사는 겁니다.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거고, 만약에 평생 안 온다, 다시 이런 가격이 다시 평생 안 온다, 그러면은 못 사는 겁니다.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고 나머지 그 가지고 있는 10% 20% 비율로 다시 대응을 시작하는 거죠. 뭐 그때 가서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이제 제가 이제 원화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둔 원화로 어느 정도는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음, 죄송해요. 잠시만요. 리플 여기 있다. 리플 같은 거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어요. 최근이 아니라 지금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0원대였어요. 2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다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았는데, 이런 맛이 있어요. 사실 리플은 이런 맛이 있지만, 근데 진짜 물리면요, 끝도 없이 물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구간일지, 그쵸,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해주잖아요. 이런 구간일지 아니면은 이제 드디어 긴 하락장을 끝내고 긴 하락장을 끝내고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금 이제 기대로서는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요, 다시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라가고, 이거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사토시로 보면 좀 편한데, 사토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면 말만 해드릴게요. 뭐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음, 현재 2400 사토시인데요. 5000 사토시 정도, 그 정도를 원래 목표 매도가로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토시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가격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리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지금 1000사토시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5000사토시 이렇게까지 다시 목표가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가져갈 수도 있죠.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음, 원화 대비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도 그만큼 상승 많이 해줬고, 그래서 매도 가격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매도를 하진 못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처럼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물론 많이 상승했죠. 이게 코로나 사태 때 진짜 많이 떨어지고 150에서 500, 지금 540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근 한 4배, 4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점 몇 배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고, 근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많은 비율을 매도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15% 정도만 매도했다고 말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12월, 리플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 스냅샷, 스파크 코인 스냅샷 이벤트가 있죠.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을 아마 그 한국 거래소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데도 아마 상장을 할 가능성이, 물론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 사례를 보면은 상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 불장이기 때문에 당장 한 달 내로 이 불장이 끝나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그 펌핑이 좀 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목표 매도가가 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좀 세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스냅샷 한 일주일 직전 정도, 그 정도의 매도를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스냅샷 받아보겠다, 저처럼 이제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래 이제 장투 비슷하게, 장투는 자기 의지, 자유의지의 장투가 아니죠. 수동적인 장투였는데, 그러신 분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그러신 분들에게는 그냥 대부분의 비율은 그냥 스냅샷 받고 그냥 가져갈래, 그냥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 상황이나 이제 판단에 따르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 다 이제 혼합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가, 그리고 물론 카톡방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과열됐다 싶으면요, 계속 이제 정확한 시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열됐다 싶으면은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나갈 겁니다. 아마 1,000원 정도 전에는 그래도 좀 매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5천 사토시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이 아직 있죠. 확률은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상승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는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계속 들고 가는 거겠죠. 여기서 도달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스냅샷은 찍히는 거고, 보너스 코인을 받겠죠. 물론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스파크 코인을 받게 되면은 아마 어, 매도를 빨리 나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재매수는 당연히 리또속이니까 200원대 와야지만 다시 생각을 하겠죠. 200원대 오지 않는 이상 재매수는 없다. 그리고 200원대 와도 지금 사실상 이 정도, 제가 15% 매도한 정도로 다시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개수를 확보를 다시 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리플이 계속 물려있는 상태가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본인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이제 뭐 팔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그리고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도 제가 판단을 못 해드려요. 하지만 그래도 제 예상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저를 비난만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비판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하죠. 제가 100% 맞출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조언 정도는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주 영상은 못 올려도 꼭 중요한 지점이 있으면요, 영상으로 좀 많이 압축해서 좀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